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 400페이지를 일단 펴놓으시고, 앞에 뭐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 뭐 동물 전문자 책임, 이런 것들 봤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소송이 많습니다. 뭐 사용자 책임 마찬가지고, 공작물 책임 마찬가지고, 공작물 책임은 간단한 예도 드렸지만, 뭐 겨울에 누수 현상 일어나는 것들이 다 공작물 책임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물 전문자의 책임, 뭐 이것도 뭐 뉴스 보면은 상당히 희한한 사건들 많죠. 뭐 그 캣맘들이 뭐 고양이 음식 챙겨주는데 뭐 고가의 차량을 세워놨는데 캣맘들이 고양이 음식을 챙겨주니까 고양이가 그 와가지고 그 고가의 차량을 긁은 것과 관련된 사건들. 뭐 아직까지 뭐 그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죠. 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 가지고 뭐 법무사를 찾아오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짜잔짜잔한 일이니까 또 자기는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또 법무사 보수 비용은 아까워하죠. 그러면 청구를 말아야지 뭐. 또 청구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달라고, 네가 공부해가 해라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오늘도 참, 받을 돈은 1억이나 되면서 법무사 보수 아까워가지고 그럼 받지 말든지 니도. 참 이상한 데는 많아. 자기 받을 돈은 아까워하면서 그거 하면서 자기가 지불해야 될 거는 다또 그래. 도둑놈이지 그거는 깨놓고. 하여튼 나는 정상적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수천 번도 기도합니다. 진상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상적으로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정상적인 범위로 가야지. 그래서 나는 그 시집사는 소리 하면 그냥 전화 끊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 싫습니다. 400페이지 공동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해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뭐 계속 부진적 연대 이런 게 나왔는데, 내가 원고 입장에서 수인을 피고로 엮어서 그 피고들에게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되게 하는 거 내 고객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게 되죠. 유리한 거 된다는 거 못 알아들으면 그 실력이 없는 거고, 물론 뭐 나중에 저 채권 총론 쪽에 가서 하겠지만 이미 촬영해놓은 것 중에서 채권 총론 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공동불법행위에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이것들이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뭐 형법적으로 하면은 뭐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각자의 가해행위가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구별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각자의 가해행위는 그 독자적인 일반 불법행위 요건과 구별해야 되고, 그러나 각자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랑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관련된 공동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 뭐 형법에서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의 모의, 뭐 역할 분담 그런 것들 다 포함되죠. 각자 행위는 상호 공동 관련성이 있을 걸 좋아한다. 관련적 공동이 있어야 된다.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독자적인 가해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구별하고 동시에 각 가해 행위자들 간의 행위의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의 주관적 공동까지 있어야 된다는 주관적 공동설도 있으나 팔때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른바 형법상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보다는 상당히 넓게 본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 경우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도 객관적 공동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 또 공동의 행위는 불법 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행령행위로 인한 작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은닉 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도 적용된다. 그래서 판례는 객관적 공동성을 따른다. 객관적 행위 공동만 있어도 된다. 인과관계가 있을 건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 없는 것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 정도 하고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이거는 형법적에서 보면은 독립행위의 경합하고 비슷한 거죠.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성 없는 수인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수인 중에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한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그 인과관계 입증을 드리기 위한 규정이다. 요건 각자의 가해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 요건은 구별할 것. 각자 가해 행위자 관련 공동성은 없을 것. 독립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관련 공동성 없는 수인의 가해 행위자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입힌 것인지 알 수 없을 것. 안다면은 그놈만 딱 책임을 지면 되겠지. 관련 공동성 없는 수인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도는 추정되니까 뭐 면책 받으려면 자기가 인과관계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야기하거나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교사 방조로 가담하 있을 것. 교사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할 의식 없는 자에게 불법행위를 야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사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야기시킬 고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가해자의 불법행위 야기 고의 없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야기한 이상 이거는 언어적 불법행위 야기 표현은 소위 과실에 의한 언어 방조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자 1번 방조라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 조력행위, 자기뿐만 아니라 뭐 부작위에 의해서도 뭐 방조될 수 있다. 물론 부작위로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어떤 부작위가 그 불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형법과 달리 손해전부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 뒤가 가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효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성질, 부진적 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그러게 뭐 공동 주관적 공동의사 없었을 거니까 부진적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연대의 그 주관적 의사는 없을 거니까 706조 1항 적용되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된다.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부진적 연대가 그런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의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해진 손해배상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706조 2항이 적용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앞에서 봤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부진전 연대 채무니까 피해자의 배상 채권에 만족을 주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요 정도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거. 이거는 채권법 총론 내 책으로는 최고 마지막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가서 전부를 봐야 됩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통상 손해는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불문하고 그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때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공동 불법행위에 관련된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공동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평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습니다.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 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공동불법행위자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 사항에 속한다. 과실상계에 법원이 정권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과실상계 쪽에 가면 또 보게 될 것이고, 과실상계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의 불법행위자 주장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 자는 과실상계할 수 있다는 거. 별개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거 보시고, 그 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불법행위에서 부진적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 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 부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부진적 연대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것도 살짝 알아놓고, 부담 부분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용 연대 채무자의 주의 의무의 정도에 상한 과실의 용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용 연대 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 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작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재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치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 조금 전에 그 무음을 해놨는데 이어폰이 울린 거죠. 내가 지금 상담 전화를 이거 녹음한다고 안 받은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8시 이후에 녹음을 했는데 하여튼 오늘 빨리 끝내려고 일찍 했더니 상담 하나를 놓쳤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8시까지는 상담 전화가 옵니다. 뭐 간혹 가다가 급하면 뭐 10시, 12시에도 하는 게 뭐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녹음하는 거는 상당한 걸 감수하고 녹음하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녹음하는 중에 내가 뭐 상담 전화를 받을 건 아니니까. 오늘이 처음인 건 아니죠. 들어보면 앞에 이 이어폰에서 진동음이 들리는 것들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이 공동불법 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진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므로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 행위자는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시효와 관련돼서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 가면 보게 될 것이고 하여튼 녹음하는 중에 그렇게 전화 온 사람은 내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 뭐. 이소우와 보면은 신포도 이야기 알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들에 대한 것은 그 다른 자들 수인의 구상 의무는 부진형 연대 관계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 공동불법 행위자들 중 1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수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392페이지 5번에서도 받고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704페이지에 가서 본다 했습니다. 7번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의 명예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상으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지만 민사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으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런 경우죠. 민사상으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하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실제 허위 사실인데 그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형법상으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된 객관적 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이죠. 그러면 고의가 없는 거고 고의범이 없으면 형사상을 처벌 안 되니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의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넓고 좁음,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요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 특정인에 대한 명성이나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된다라는 거 정도 하시고, 다음에 고의과실로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 형법은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는 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거.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인 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가 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예훼손의 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 명예훼손을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명예훼손을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 효과,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적당한 처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피해자는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764조가 사조 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대 원칙에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헌법 30조 2항에 의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제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죠. 따라서 적당한 처분에 사제 광고를 강요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제 광고를 강제시키는 거 위헌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해자가 스스로 사제에 광고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거. 침해 금지 청구권, 명예, 이것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그래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 그거 하지 마라, 금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명예훼손에 한 언론사에 대한 청구권, 정정보도 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언론사 등에게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몰랐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났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반론보도 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주보도 청구권,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이 됐을 때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주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제조물 책임만 볼 겁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앞에서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 확대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게 제조물 책임입니다.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 이건 제조물 책임 대상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조물 때문에 다른 쪽에 발생한 거, 생명, 다른 재산에 발생한 거, 그게 제조물 책임이고, 제조물 자체에 어떤 하자 등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처리할 문제라는 것.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특이한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건화되었을 때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 의료가호 책임, 물론 이것들이 사건화되어 가지고 의료가호와 관련된 거 소송 들어오면 맞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법무사 보수 받아 가지고 뭘 할 거라고. 이거 의료 피해로 몇 대를 입었는데 법무사 보수 얼마 그거 하면은 아유 정말
정확하게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뭐 변호사한테 가시라고 막 귀찮게 하지 말고. 환경 오염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특별법상의 것들은 민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만약에 맡게 된다면은 바로 그 특별법과 관련된 책들 그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사건이 혹시라도 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나 라는 걸 알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전문적으로 그 사건을 맡게 되면은 실제 그 관련되는 책을 봐야죠. 내 사무실에 책이 꼽혀 있는 게 한 1억 원씩 꼽혀 있을 까 생각합니다. 뭐 사건이 의뢰 와가지고 어느 책에서 한 줄만 보면 되죠. 뭐 그 한 줄만 가지고도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